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분자 이야기를 했죠.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이다.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여러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가 변할 때 분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고체는 매우 가깝게 붙어있고 액체는 좀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하는 거야. 자리 바꿈을 하니까 물 같은 경우는 담는 그릇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것도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유연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체는 이 분자하고 이 분자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런 상태가 바로 기체 상태다. 중요한 거는 분자들의 배열에 따라서 상태 변화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 그 교재 있죠? 선생님 그 주교재 5페이지서부터 해서 8페이지까지 내용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메모를 해가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여러분이 예습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분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고체, 액체, 기체. 이 고체는 분자와 분자 사이가 이렇게 붙어 있고, 액체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기체는 하나 여기 있고, 하나 이 멀찌감치 하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분자와 분자 사이를 잡아 끄는 힘 자체가 인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거는 선생님이 요 인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요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해요. 분자 간의 힘. 인터모레큘러 폴스라고 얘기합니다. 분자 간의 힘이고, 이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화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여러분의 수준보다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요것도 인력, 둘 사이에도 서로 이렇게 잡아끄는 이렇게 인력이 이렇게 작용하고요. 얘는 거의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력이 작용하고 얘는 고체보다는 약한 인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분자 간의 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분자 간의 힘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수소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뭐냐면 어떤 분자가 있어. 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분자는 또 원자로 쪼개지니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중에 H라는 원자가 있는 거야. H라는. 얘는 수소예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게 나와버렸는데 얘를 수소라고 합니다. 수소. 그럼 이 수소하고 요 분자의 요 부분하고 이 분자의 다른 부분. 얘는 수소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이온을 띄고 얘는 마이너스 이온을 띄면서 서로 잡아당기는데 그 중심에 수소가 있으면서 플러스 또 다른 분자의 마이너스가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수소가 주인공 결합, 수소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 분자하고 이 분자가 서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인력의 하나인 거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분산력이 있어요. 분산력. 모든 분자는 분산력이 있어. 모든 분자는 분산력이 있는데 잠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분자가 있어. 근데 이 분자가 순간적으로 이 분자 내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생길 수가 있어. 이 분자 내에서 순간적으로 여기는 전자가 한쪽 쏠리면서 얘가 마이너스는 얘는 플러스,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순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때의 얘하고 얘랑 잡아당기는 힘, 그게 바로 분산력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분자는 이렇게 분산력을 갖고 있는 거죠. 특별히 수소를 중심으로 결합하는 것은 수소 결합, 분산력. 그런데 누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인력의 이제 수소 결합과 분산력 중에서 누가 더 강하냐면 위에 게 더 강합니다. 이게 더 결합이 강하다. 그쵸?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로 물질이 상태 변화할 때 이 인력이라고 하는 힘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빼놓고 이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인력에 대해서,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좀 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여러분하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9페이지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상태 변화에 있어서 주된 이제 원인이 열 에너지하고 압력이라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압력은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 먼저 이 열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열 에너지, 그쵸? 자, 열 에너지, 얘가 뭐냐? 열 에너지. 요거를 또 정리할 때 첫 번째는 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은 뭐냐면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바로 열인 거죠.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바로 열인데, 열을 얻으면, 어떤 물질이 열을 얻게 되면 얘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열을 빼앗기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그 원인이 열이다. 뭐 열 에너지라고 해도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온도야, 온도. 우리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도는 뭐냐면, 어떤 물체의 차고 더운 정도, 어떤 물체의 차고 더운 정도를 수량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온도인 거예요. 근데 온도를 표시하는 게 우리는 이제 섭씨 온도를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미국하고 영국에서는 화씨를 많이 쓰죠. 국제적으로는 절대 온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은 알고 있으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섭씨 온도를 많이 써요. 너무나 익숙한 거죠. 우리가 아침에 아침 기온이 몇 도씨,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이 몇 도씨, 이런 것도 다 섭씨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화씨나 절대 온도도 사용하더라. 특별히 이제 과학에서는 절대 온도를 이렇게 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서로 이제 관계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화씨 온도는요. 화씨 온도는 이렇게 됩니다. 5분의 9 곱하기 섭씨 더하기 32,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섭씨 온도가 만약 10이다. 10 곱하기 5분의 9 여기 값에다가 32, 굳이 이제 괄호할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32를 더하게 되면 화씨 온도로 환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절대 온도.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섭씨 온도 더하기 273도씨야. 273도씨. 섭씨 온도 더하기 마이너스 273이죠. 마이너스 273. 그러니까 만약에 섭씨 온도가 10도씨다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딱 이렇게 빼지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63도가 바로 절대 온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씨 온도의 단위는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화씨, 얘 단위는 K예요. 그래서 얘는 켈빈 온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섭씨는 뭐죠? 섭씨는 이제 도씨, 이렇게 쓰는 부분. 그래서 온도에 대한 부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열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온도와 압력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 고체와 액체, 기체가 열 에너지의 출입을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번 동영상으로 이어서 안내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